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마법적이고 신비로운 검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깊고 어두우며 마을의 아이들은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우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정한 영혼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숲을 보호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맹의 임무는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탐욕스러운 마법사가 숲의 심장부에 숨겨져 있는 전설적인 생명의 샘을 찾아 숲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샘은 잡히면 잡은 자에게 엄청난 힘과 영원한 삶을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마법사는 숲속을 헤매며 샘을 찾으려고 했지만 숲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은 그를 막으려 흔들렸고 길은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의 동물들에게 저주를 걸어 그의 길을 찾도록 강요했습니다. 불쌍한 동물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명령을 따랐고 숲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루맹은 더 이상 앉아서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한 소년 이름하여 피에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에르는 모험을 좋아하는 용감한 소년이었고 숲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루맹은 그의 가슴에 순수함과 용기의 마법을 주었고 피에르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만류했으나 밤하늘 아래 홀로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피에르는 마법사를 만났고 둘 사이에는 치열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법사는 강력한 주문을 걸었으나 피에르는 루맹의 마법 덕분에 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에르는 마법사를 설득하여 숲을 파괴하는 대신 그의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마법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저주를 푸는 대신 자신에게 남아있는 힘을 사용하여 숲을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숲은 다시 녹음이 우거졌고 피에르의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회자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마을에서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마법사 역시 다른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설은 이야기로 남게 되었지만 피에르의 미덕과 용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검은 숲은 여전히 신비한 곳으로 존재했지만 이제 그곳의 전설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어느 한적한 마을에 에투알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별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만한 별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의 아름다움에 황홀해하곤 했죠. 에투알은 별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을 관찰하고 별에 관해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에투알이 왜 그렇게 별에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투알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녀에게 항상 무언가 속삭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에투알은 마을 외곽 숲 가장자리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은빛 까마귀를 발견했습니다. 까마귀는 흔한 검은색이 아니라 아름답고 반짝이는 은색이었습니다. 그 까마귀는 마치 에투알을 위해 내려온 것처럼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에투알은 용기를 내어 까마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까마귀는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별을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은빛 까마귀라고 하네. 별에 비밀이 담긴 전설을 알고 싶지 않은가? 에투알은 깜짝 놀랐지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까마귀의 말을 귀 기울였습니다. 까마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하늘의 별들은 작은 아이들이었단다. 그들은 하늘 위에서 춤추며 빛났지. 하지만 어느 날 흑암의 마법사가 하늘을 불행과 어둠으로 뒤덮으려 하였네. 이에 아이들은 별의 모습으로 변하여 하늘을 지키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단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늘에서 그 사랑스러운 빛을 보게 된 것이지. 에투알은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까마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은빛 까마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리고 너의 마음속 밝은 빛을 세상에 전파하면 된단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어주면 별들은 더 환하게 빛날 수 있지. 그날 밤 에투알은 집으로 돌아와 큰 백지에 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그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은빛 까마귀와 나눈 이야기 덕분인지 에투알이 그린 별들은 살아 숨쉬는 듯 찬란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별에 담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명받았고 점차 별과 하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에투알은 프랑스 전역에 그녀의 별 그림과 이야기를 전하는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과 이야기를 통해 하늘의 별들을 새롭게 사랑하게 되었고 밤하늘은 더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투알은 별의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위한 빛의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빛 까마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 밤하늘의 별이 되었으며 에투알은 그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에서 자신만의 별자리를 발견하고 언제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로써 별의 전설은 영원히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소녀 마리와 그녀의 개 루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하루하루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을 방문하여 우연히 옛 전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전설은 행복의 파랑새라는 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 새를 발견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그 전설에 매료되어 혼자서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는 떠날 준비를 끝내고 자신의 충실한 친구인 개 루이스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마주한 곳은 장미숲으로 아름답고도 비밀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숲은 친절하지 않은 요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용기를 내어 요정들에게 다가갔고 요정들은 마리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하여 숲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장미숲을 지나 한참을 걸은 마리와 루이스는 거대한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의 한가운데에는 무인도가 있었고 파랑새가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마리는 교활한 물의 영혼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물의 영혼들은 여행자들을 오도했지만 마리는 지혜롭게도 별 하나를 따라가라는 요정의 조언을 기억했습니다. 밤이 되자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나타났고 마리와 루이스는 그 별을 따라 안전하게 무인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도는 매우 평화롭고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파랑새를 찾기 위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망한 마리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루이스가 먼 발치에서 낯선 소리를 듣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루이스의 뒤를 따라가 보았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9개의 빛나는 깃털이 그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깃털들은 파랑새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마리는 깃털의 방향을 따라 더욱 깊은 숲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그녀는 굉장히 크고 푸른 날개를 가진 신비로운 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새는 파랑새였으며 마리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파랑새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노래를 불렀고 마리는 그 순간 놀라운 행복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랑새는 마리에게 행복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리는 자신의 삶에서 매일매일 작은 것의 소중함과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마리와 루이스는 집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험담을 들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마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먼 여행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선택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발견할 수 있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게 마리와 루이스의 모험은 많은 이들에게 행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평화로운 왕국에 아름다운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왕과 왕비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축제를 열었고 전국 각지의 귀족들과 요정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요정들은 공주에게 축복을 내리며 각각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 요정은 공주에게 지혜를, 다른 요정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못한 악한 마녀가 갑자기 축제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분노한 목소리로 저주를 내리며 16번째 생일에 공주가 물레바늘에 찔려 깊은 잠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명의 착한 요정이 저주를 완화하여 공주가 죽지는 않을 것이고 사랑의 키스로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공주는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상냥한 성품과 지혜로운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왕비는 마녀의 저주를 두려워하여 왕국의 모든 물레를 없앴고 엄격히 공주의 안전을 경계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1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축제가 다시 열렸고 모든 것이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우연히 첨탑에 있는 오래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노파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공주는 한번 해보려 물레에 손을 대고 그만 바늘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저주는 발현되었고
공주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왕국 전체는 마법의 잠에 빠졌고 아름다운 성은 커다란 가시덤불에 둘러싸여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습니다. 전설은 많은 세월간 왕국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용감한 왕자들이 성을 찾으려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먼 왕국의 젊고 용감한 왕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성을 찾기로 결심했고 무성한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결단력과 용기에 감동한 요정들이 도와줘 그는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잠들어 있는 공주를 발견했으며 그녀의 미모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전설 속의 키스를 그녀의 이마에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저주는 풀리며 공주는 깨어났고 왕국 전체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공주와 왕자는 사랑에 빠졌고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국 곳곳으로 전해지며 사랑과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동화로 기억되었습니다.